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시장에서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자산시장으로. 화폐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못 올립니다. 이제 과감하게 못 올립니다. 모두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어제 열렸던 FOMC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어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자, 지금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지 뒤에 판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2일 FOMC 회의에서 실리콘밸리, SVB 등 미국 은행 부도와 함께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위기로 유발된 금융시장 혼란의 가중 우려에도 또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이후 9번째로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4.75에서 5%가 되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더 인상이 될 거냐, 그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FOMC 위원들의 금리 예상을 나타내는 점도표는 18명 중에 10명이 올해 말까지 앞으로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러나 FOMC는 추가 금리 인상은 보장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 결정할 거다라고 해 중단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자, 연준은 종전에 공개했던 성명에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기 위해 지속적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명시했던 것을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율 2% 회복을 위한 적절한 추가 조치를 예상한다라고 표현 수위를 일부 조절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장에서 올해 2023년 후반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파월은 물가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율 2%로 돌아가기 위한 길은 길고 험난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이달 초만 해도 연준이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더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시사했으나 SVB 등 미국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매파적 어조가 약해진 것이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하게 만들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이코노미스트 달림 싱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최근 은행들이 받은 충격으로 인해 연말까지 금리 0.5에서 0.75%포인트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일부 발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을 비판해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연준의 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CNN과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의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해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인터뷰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극단적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서 지금 모든 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걸체에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상원의원 12명과 공동으로 연준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서한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의 기준금리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금리가 9차례 인상이 되었는데 그 여파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번에 3가지 정도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인상폭이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 파월 의장이 뭐라고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밝혔냐면 금리 인상의 속도, 인상폭을 높여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 기준금리 상단, 전망치를 더 높여야만 한다. 이렇게 매파적 발언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SVB 은행 등 파산이 이게 중소은행으로 확산이 되었고 금융권들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할 거다라는 전망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0.25% 또는 동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대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에서는 그동안 매파적 발언을 계속적으로 해왔다가 금리를 동결하는 순간 신뢰도를 엄청나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거의 70%를 넘어섰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0.25%포인트 인상이 되어 충격파가 굉장히 적었죠. 충격감도가 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빅스텝을 단행했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엄청난 큰 충격을 줬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다.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죠. 빅스텝을 생각했었던 시장에서는 오히려 인상폭이 둔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금리 인상이 나왔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연준의 점도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점도표라는 건 연준 FOMC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전망하는 도표입니다. 그 도표에다가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기준금리 5%가 상단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있다면 5%에 표시를 하겠죠. 반대로 6%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6%에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요게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정도 점도표를 공개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평균이 중위값이 5.1%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5.1% 발표가 나왔습니다. 5.1%가 금리의 상단 금리일 거다라고 전망한 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0.25%포인트 인상이 돼서 4.75에서 몇 %까지 올라간 겁니까? 5%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연준 위원들이 생각한 기준금리 상단 전망치가 얼마였습니까? 5.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본 관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금리 인상에 정점이 도달했다.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장의 수요가 많아졌고 이제 멀지 않아? 뭐예요? 동결. 지금 전망치가 5.1인데 5%잖아요. 동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는 만약에 인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 인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상단이 5%라고 하더라도 시중금리가 5%이겠습니까?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제 앞으로 뭐예요? 인상폭이 둔화되고 금리 인상의 정점에 도달하고 이제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시중금리는 그대로 있을까요? 먼저 하락하죠. 따라서 미국 단기와 장기 채권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중 금리도 계속적으로 인하될 거다. 그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이 파월의 코멘트가 앞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자, 0.25%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기 이전에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리를 동결해야 될지 검토를 계속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금리를 혹여나 올렸을 경우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의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지금 모든 금융권의 위기가 금리 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왔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뭡니까? 앞으로 동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파월의 코멘트에 있어서 금리 동결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굉장히 크게 앞으로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탄한 자본과 이 풍부한 유동성, 이 유동성으로 은행의 시스템은 강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지금 시장과 일치하나요? 완전히 불일치하죠. 자, 자본과 유동성 풍부로 인해서 은행 시스템이 강력하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모든 자본과 유동성이 유출돼서 지금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강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즉슨 뭡니까? 은행 시스템이 강력할 수 있게끔 모든 자본과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은행에다가 유동성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안전하고 은행이 안전하고 건전할 수 있게끔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공급해 주겠다. 이 얘기는 결국엔 QT인 양적 긴축에서 QE인 양적 완화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무너지지 않게끔. 자, 그동안 긴축 정책에서 이제 갑작스레 양적 완화 정책으로 선회한 겁니다. 1년간 은행의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유동성을 달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달러가 들어옵니다. 달러의 가치가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은행에 들어온 이 유동성 자금으로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뱅크런이 안 나가겠습니까?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뱅크런은 일어날 겁니다. 왜요? 지금 기준금리 인상폭이 둔화되었고 금리 인상이 정점이고 이제 앞으로 동결이 될 거다. 시중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은행이 예치하겠습니까? 예치 안 하죠.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든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자산시장으로. 따라서 화폐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 자산시장이 다시 상승이 되면 물가는 잡히기는커녕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의 고민이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매파적 발언이 뭐였습니까?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거를 믿는, 시장에서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만약에 연준의 점도표가 공개가 안 됐다, 또는 연준의 점도표가 없었다라고 가정한다면 파월 의장의 발언을 100%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건 파월 의장의 발언뿐이죠. 그러면 진짜로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 많았겠죠.
근데 연준에서는 점도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점도표를. 파월 의장이 단독적으로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연방제도입니다. 연방제도. 따라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5.1%로 받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상단을 5% 수준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무기가 없어진 거다. 무기가. 파월의 무기가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까딱해서 금리를 높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은행 시스템이 붕괴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못 올립니다. 이제 과감하게 못 올립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2월 달에 발언한 바 있었죠.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물가 상승이 둔화되었다. 이제 두어 번 정도, 3월에서 5월 달까지 두어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은 어렵고 점도표에서도 5.1을 전망하고 있는 위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한 차례 수준 인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기가 사라진 거다. 사라진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발언을 금리 인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거다 얘기하면서 요 한 차례 인상을 아낄 겁니다. 아낄 겁니다. 바로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매파적 발언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계속적으로. 다만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금리가 인하될 소지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인상폭이 둔화되었고 충격에 대한 감도는 떨어졌다. 낮아졌다. 모두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는 5.1로 나왔고 지금 5%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단 금리 인상의 정점이 거의 끝나간다. 만약에 인상이 되더라도 한 차례 정도 인상이 될 수 있을 걸로 파악이 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동결이 될 거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미리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자산시장은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시스템 유동성과 자본에 대한 공급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금융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동성 자산을 QE 상태로 진행할 소지가 있을 거다. 따라서 지금 화폐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가장 중요하죠.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모두가 금리 인상이 되면 환율은 급등하고 환율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모두가 예상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의 정점은 끝나가고 이제 동결 그리고 멀지 않은 시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전망, 추측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SVB 은행 파산 사건 때문에 금융권 위기가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 나오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죠. 따라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며 환율 또한 떨어질 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그 부담을 덜 겁니다. 따라서 급격한 환율의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은행도 동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시장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여나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도 한 차례 정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그건 언제입니까? 미국이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
그때는 한 차례 정도 인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은 선행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고 완전히 태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금리 인상 여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만 합니다.